땅은 배신하지 않는다. 이 얘기 아시죠? 제가 참 꿈 중에 하나가 땅땅거리면서 하는 거예요. 저도 참 땅 좋아하는데요. 제가 약간 이게 피가 있는 것 같아요. 저희 할아버지도 이렇게 집을 짓는 사업을 하셨고, 뭐 저희 아버지도 그렇고 좀 이런 부동산 쪽에 대한 관심이 뭔가 이렇게 집안 내력으로 좀 있나 봐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또 부동산 관련된 자격 시험을 하나 준비하느라 한동안 또 영상을 올리지 못했어요. 그 이야기는 제가 다른 영상으로 준비를 해뒀고요. 그래서 최근 또 부동산 뉴스 이렇게 좀 보다 보니까 부동산, 그 중에서도 요새 땅 관련된 뉴스가 되게 핫하더라고요. 또 땅 관련해서 토지 보상금에 대한 얘기가 아주 핫한데, 과거 한 2000년대 초반처럼 올해 그리고 내년, 후년, 그 후년까지, 그러니까 2022년까지 토지 보상금이 어마어마할 거다. 이런 기사 여러분들 보셨습니까? 내년 총선을 맞이해서 뭐 토지 보상금이 45조, 뭐 50조 될 거다 라고 하는데, 최근 5년 동안 토지 보상금이 한 22조 원 정도 쓰였대요. 근데 이 중에서 개인에게 가장 많이 토지 보상금이 간 금액이 무려 240억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그래서 일단 약간 맛보기로 개인에게 돌아간 토지 보상금 가운데 가장 높은 탑5, 그 중에서도 경기도권 내에서 탑3를 꼽아서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이런 땅 얘기할 때마다 돌아가신, 저는 사실 얼굴도 못 봤어요. 얼굴도 못 뵌, 정말 살아계셨으면 저를 정말 예뻐하셨을 거라 짐작이 되는 저희 할아버지의 이야기가 생각이 나요. 이제 할아버지께서 땅을 뺏기셨어요. 근데 뭐 땅 뺏긴 건 저희 정말 극히 집안 얘기라 풀 수가 없고, 더 씁쓸한 건 할아버지께서 이제 고향에 계시다가 서울로 이제 다 같이 상경을 하면서 서울 곳곳 지역에 땅을 이제 사신 거예요. 집을 짓는 일을 하셨으니까. 근데 이제 그 중에서 한 곳이 바로 말죽거리라는 곳이에요. 갑자기 들으니까 또 씁쓸해지네. 지나갈 때마다 전 생각이 나요. 그 양재동 그쪽이 과거 말죽거리라고 불렸죠. 그래서 그쪽 근처에 땅이 있으셨는데, 저희 할아버지가 땅을 뺏기고 나서 그 일이 있으신 후에 얼마 안 되셔서 화병으로 돌아가셨대요. 그러면서 이제 7남매를 키워야 하는 할머니 입장에서는 이제 돈도 많이 필요하시고, 그러니까 제 생각에 이제 그때 당시가 제가 알기로는 한 70년대 중후반? 맞나? 어쨌든 이제 80년대 전에 말죽거리의 땅을 파신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땅이 있었다며. 부글부글. 제가 생각난 김에 지금 뭐 공시지가, 표준지 공시지가 뭐 이렇게 나온 사이트를 쭉 봤는데, 뭐 상상할 수도 없죠. 뭐 지금 한 30년 지나오면서 40년 가까이 되면서 천지가 개벽하고, 거기에는 정말 강남 노른자 중에 한 곳으로 그 땅만 있었다면. 자, 슬픈 얘기는 여기서 접도록 하겠고요. 어쨌든 땅을 잘 갖고 있어서 토지 보상금을 정말 어메이징하게 받은 그 주인공들, 과연 얼마를 받은 건지 지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기도 어디 지역인지 전 되게 궁금했어요. 보니까 첫 번째로 가장 많은 토지 보상금, 여러분 토지 보상을 무조건 다 돈으로 받는 건 아닌 거 알고 계시죠? 토지 보상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공공의 이익을 위한 사업을 위해서 이제 국가에서 땅을 뭐 수용하거나 그럴 때 이제 돈으로 주기도 하고, 어떤 권리를 주기도 하고, 이제 대토라고 하죠. 땅을 대신해서 이제 주기도 하는데, 이제 돈으로 주는 경우를 토지 보상금이라고 불러요. 가장 첫 번째로 많이 토지 보상금을 받은 그 주인공의 지역은요, 바로 평택이에요. 평택 장안도 일대에 6개 필지를 보유한 김모 씨라고 기사가 났는데, 어르신이겠죠, 저보다는. 김모 어르신, 요 분께서 2018년 6월과 12월에 두 차례에 걸쳐서 받은 총 토지보상금 금액은 244억 3,400만 원. 와. 땅이 되게 크겠죠? 되게 크니까 이 정도 받으신 거겠죠? 최근 5년 동안 전국에서 택지개발 등의 대규모 개발 사업이
일어나면서 토지 보상을 한 금액 중에 가장 높은 금액이 244억 3,400만 원, 이 김모 어르신 땅이라고 해요. 여기는 지금 사업비 한 2조 7천억 정도를 투입해서 이 평택 도일동 1원 336만 제곱미터 요 지역을 개발을 하는 평택 브레인시티, 여기 이제 2단계 사업부지에 수용됐다고 하는데, 여기가 보니까 이제 미군기지 이전 관련한 개발 계획 지역 중에 하나더라고요. 그래서 복합 지식 기반 뭐 산업단지도 생기고, 뭐 연구시설, 의료시설, 주거시설 이런 다양한 시설들이 생긴다고 해요. 어쨌든 1등 평택 지역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경기도권 내에서 두 번째로 많은 토지 보상금을 받게 된 주인공이 있는 지역은 위로 올라갈게요. 고양시였습니다. 고양시 덕은동 일대의 8필지의 땅을 소유한 이분의 성은요, 소모 어르신이에요. 그러니까 소씨인데 저도 사실 성이 되게 특이해서 우리 지역에 여시다 하면 거의 저희 집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도 주변에 이 기사 보면 그 소가네가 그렇게 돈을 많이 받았어? 뭐 이렇게 소문 바로 날 것 같은데요. 무려 197억 원의 토지보상금을 받았다고 합니다. LH가 1조 2천억 원을 투입해서 이제 덕은동 일대 64만 6,730제곱미터 부지에 아파트 무려 4천여 세대를 조성한 도시개발지구에 이 땅이 수용이 됐다고 하는데, 이분은 2015년에 한 번, 2017년에 한 번 이렇게 나눠서 토지보상금을 받았다고 해요. 와, 수백억대 자산가 한 번에 되셨네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경기도권 내에서 가장 많이 토지 보상금을 수령한, 그러니까 5년 내에요. 5년 내 가장 많이 토지 보상금을 수령한 분은 바로 여기는 당연히 낄 줄 알았습니다. 성남시에서 나왔습니다. 성남, 판교, 용인 이쪽 너무나 많죠. 성남시 대장동 일대에 7필지 땅을 소유한 이모 어르신인데, 이분은 176억 9,800만 원의 토지 보상금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판교 대장지구라고 부르죠. 그 성남 판교 대장 도시개발 사업 관련한 이분의 땅이 이렇게 수용이 됐다고 해요. 이로써 이제 최근 5년 사이에 전국에서 가장 많이 토지 보상금을 수령하게 된, 그 중에서도 이제 경기도권 내에서 탑3는 평택, 고양시, 그리고 성남시, 여기에서도 주인공들이 나왔습니다. 제 예상으로는 이제는 3기 신도시에 남양주, 하남 이런 지역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남양주나 하남에서 또 이제 새롭게 빵빵 터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또 개인들 중에서도 그 5년 사이에 토지보상금을 많이 받은 그분들 중에서 주인공, 그 2위 주인공이 있어요. 그러니까 총 5분 중에 2위가 바로 서울 중랑구 망우동의 서울 양원지구, 여기에 25필지의 땅을 소유한 박모 어르신도 200억 원의 토지보상금을 받았다고 해요. 기본 100억은 그냥 넘어서네요. 그리고 5위 지금 보니까 광주시 서구 벽진동 일대의 이모 어르신도 136억 원의 토지 보상금을 각각 받으셨다라고 합니다. 땅을 이분들이 얼마나 오래 가지고 계셨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정말 잘 갖고 있는 땅 하나 10로또 부럽지 않다? 그쵸. 거의 로또 요즘에는 10몇 억, 20몇 억 밖에 아니지. 자, 그럼 토지 보상금이 이렇게 굉장히 많이 늘어났잖아요. 이에 따른 부동산 시장이나 실제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있을까? 너무 저는 이게 궁금했어요. 토지 보상금 지급액이 사실 지금보다 2000년대, 그러니까 이명박 정권 시절에 또 유명한 거 많잖아요. 건설 관련해서 어마무지했었죠. 당시에 토지 보상금이 그냥 굉장히 많이 풀렸었는데, 그때 국가 균형 발전이다, 4대강이다 이래서 매년 30조 원을 풀었어요. 제가 차트 준비했죠. 30조 원 여기 빡 올라가 있어요. 그렇게 하다가 2011년 이후에는 이게 추세적으로 이제 쭉 감소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최근 정부가 이제 주택이 너무 없고 공급량이 별로 없다 보니까 이제 직접 개입을 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전환된 공공택지 개발 확대 때문에 올해부터 토지 보상금 예상액이 이렇게 큰 폭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향후 한 3년 정도 사이에는 매해 이렇게 많은 토지 보상금들이 풀리기 시작을 할 거예요. 3기 신도시 신문 기사에서도 많이들 보셨을 테고,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이런 대형 개발 사업의 본격화에
목전에서 이제 여러 가지 토지 보상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그 상황, 2022년까지 연간 한 2, 30조를 팡팡 쏜다고 하는데 그 팡팡 쏘는 토지 보상금 주인공은 누가 될까요? 경제적인 영향을 좀 보면요. 2000년대 그 초반 중반쯤에 토지 보상금 많이 풀 때도 시중의 유동성 증가율이 10%를 넘어설 만큼 급속도로 유동성이 더 많이 풍부해졌었다고 해요. 이렇게 시중에 돈이 풀리면 뭐 이론상으로 봐도 전체적인 뭔가 자산 가격의 상승을 초래하는 것은 당연한 거고, 어떤 조사 결과에도 보면 이렇게 과잉 유동성이 한꺼번에 확 풀리게 되면은 주가나 주택 가격의 상승에 영향을 미친다고 해요. 근데 전 주가 오르는 거는 좋은 것 같아요. 주가는 상승을 하면 당연히 좋은데 주택 가격은 여기서 뭐 얼마나 더 올라야 되는 거예요. 뭐 내용들만 보면은 뭐 결과는 주택 가격 상승, 뭐 결과는 토지 가격 상승. 이게 빠지지가 않아요. 아, 진짜 이거는 안 되는데. 어쨌든 이렇게 토지 보상금을 받으면 그분들이 그 뭐 적게는 몇 억, 몇십억, 많게는 몇백억 그거 그냥 들고 계시겠어요? 풀어야죠. 또 어딘가에 투자하고 투자해서 또 수익을 더 많이 얻으시고자 하는 욕구가 생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재투자를 하게 돼서 토지나 주택의 거래량이 다시 늘고, 이 때문에 또 다른 토지, 또 다른 주택의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계속 반복이 되는 겁니다. 예전에 판교 그 개발계 발표했을 때도 보면은 2002년 전후로 집가 상승이 그 인근 지역까지 쭉 펼쳐졌어요. 보면 뭐 2000여 주까지 약간 시차를 두고 집가 상승이 발생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돈이 풀리는 게 뭐 그분들은 당연히 토지 보상 받는 분들은 너무나 좋은 일이지만 실제 파장 경제적인 영향으로 봤을 때는 이게 좋은 건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물론 이제 토지 수용을 해서 그걸로 공공주택이 많이 생기면 서민계층 분들의, 그러니까 우리의 보금자리가 더 많이 생기는 건데, 실질적으로 과연 그 보금자리가 우리가 살 만큼의 그런 정말 양질의 보금자리일지도 더 봐야 되고, 참 우리가 모두 다 수도권을 살고자 하는 그 마음, 그거를 모두 다 정말 합리적인 가격으로 살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세상, 그건 정말 어렵겠죠. 그리고 이번에 토지보상금 제도가 2000년대랑 조금 다른 점이 있어요. 그 지역인데 2000년대는 이명박 정권 시절에 전국적으로 모두 균형 개발을 하자, 뭐 4대강 추진하고 그래가지고 뭐 충남권 그리고 뭐 경상도까지 이렇게 쫙 펼쳐지는, 그래서 지방에 있었던 땅 부자분들이 토지 보상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지역 균형 발전 뭐 이래가지고. 근데 이번에 보면은 이번 토지 보상금이 집중되는 지역은 어디입니까? 수도권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동산 관련해서 지역 격차가 더 많이 커질 거라는 우려가 생기고 있어요. 근데 이 가운데 이제 지방에도 돈이 많으신 분들이 정말 많잖아요. 그분들이 이제 본인의 지역에서는 관련된 수익을 누릴 수 없다 해서 다 수도권으로 원정 투자를 하러 올라오시는 거예요. 예전에 아파트 그 매매 관련해서도 내역을 보니까 지방에 계신 분들이 수도권에 있는 아파트를 더 몇 채씩 가지고 계신 분들도 되게 많았는데, 땅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수도권으로 가자, 저쪽 가야지 토지 보상금도 나오고 더 집가도 많이 오른다 이래서 다 올라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러다 보니까 경쟁이 더 과열해지고, 그럼 진짜 그럼 집값 더 오르는 거 아니에요? 어쨌든 뭐 내 발 뻗고 살 수 있을 그런 공공주택을 많이 마련하려는 정부의 의도, 이건 높이 평가할 만합니다. 빨리빨리 지어서, 빨리빨리 지으면 안 되죠. 좀 안전하게, 좀 튼튼하게 잘 지어서 많은 분들이 좀 부담 없이 정말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그런 꿈을 이뤘으면 좋겠는데, 실질적으로 최근에 뭐 분양가 상한제도 그렇고, 제가 부동산 공부하면서 보니까 이게 실질적인 정말 실효성, 주택 가격을 잡을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펼치는 게 여간 쉬운 일이 아니에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분들도 할 수 있는 단기적인 정책만 계속 펴서 골머리를 많이 앓고 계시겠죠. 뭐 그분들 마음도 알겠지만, 그래도 이제 한 자리씩 차지하고 계시는 그런 정말 주요직에 계시는 분들은 일반 분들과는 좀 다른 사고로, 좀 유기적으로 좀 이렇게 알겠죠? 저의 마음을. 저도 항상 얼마 전에도 제 친구가 집 샀다는 얘기를 듣고 되게 이제 기뻐하지만 정말 집값이 미쳤구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정리를 좀 해볼게요. 올해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표가 주요 토지보상 대상이 되는 주요 사업들이었어요. 지금 2019년 쭉 보면은 저 아래 경제자유구역 거기 부분만 수도권이 아닌 곳이고 대부분 다 수도권에 몰려있다라는 걸 확인해 볼 수 있는데 이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토지보상 대상 사업이 앞서 잠깐 언급을 했었죠. 남양주, 하남, 인천, 과천 요런 지역에서 이제 어마무지한 개발 사업들이 펼쳐지고 그쪽 일대 지역은 이제 천지가 개벽하는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합니다. 또 그 지역에는 수혜를 보시는 이제 땅 부자분들 계시겠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렇게 많이 개발을 하게 되면은 이제 향후 뭐 오래 걸려서도 뭐 한 4, 5년 사이에 많은 주택량이 공급이 될 거예요. 근데 그 사이에 또 만약에 또 정권이 바뀌고 또 뭐 이러면은 또 왔다 갔다 할 거고 걱정되는 게 많습니다. 이럴 때 정말 우리가 바라는 정말 이상향 어딘가 저기 유토피아 이런 것처럼 경제가 참 선순환해서 주택을 마련하고 싶으신 분들은 뭐 합리적인 가격에 주택을 마련할 수 있고 또 이제 땅을 오랫동안 보유를 해서 드디어 이제 보상을 받는 분들은 그에 합당한 보상이 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좀 균형을 찾기가 쉽지가 않죠. 방법이 뭐가 있겠어요. 우리도 이제 조그만 돈이라도 열심히 모아서 요새 보니까 그래서 이 땅 관련된 투자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무슨 학원도 생기고 세미나도 있고 막 그러던데 전 개인적으로 워낙에 땅에 늘 관심이 있었어서 근데 또 이런 게 많이 나오면 사기들이 그렇게 기승을 펼칠 수도 있어요. 뭐 어디가 개발이 된다더라, 거기에 다 같이 뭐 지분 투자를 해라, 뭐 옆집 순이 엄마도 거기를 했다더라, 막 이런 게 생길 수 있어요. 근데 반드시 묻지마 투자는 뭐든 뭐 땅이든 주식이든 당연히 안 되지만 반드시 인정할 때 내 발로 가서 확인하고 내 두 눈으로 확인을 하고 그 두 눈으로 확인하는 게 땅뿐만 아니라 모든 서류도 모두 다 확인을 하고 꼼꼼하게 체크하셔서 투자를 하실 때는 꼭 신중하게 하셔서 또 다른 수혜를 또 볼 수 있는 그 주인공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땅땅거리며 살아요. 그럼 저는 땅 보러 갈게요. 사모님 느낌으로. 고맙습니다.